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1,400만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의 계좌는 650만원 손실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도 마이너스 중이지만 다행히 환차액으로 크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3,800만원 수익 중으로 현재 기준 총 1억 7,500만원 수익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수익을 깨고 내려갈 것 같고 제 총 수익 중 최고치였을 땐 4억 2천만 원 정도 수익 중이었는데 그런데 현재는 1억 7,500만 원 수익 정도로 2억 5천만 원이 증발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6% 폭락하며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우가 마이너스 4% 폭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6% 폭락, S&P 500은 마이너스 5% 폭락이니 당연히 제 계좌도 폭락하는 것이죠. 자, 어제 나스닥의 마이너스 6% 폭락은 2020년 3월 폭락 이후 무려 5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2020년 3월 그때 투자 중이셨던 분 계실까요? 저 때 기억나시나요? 진짜 아찔했던 시기입니다. 주가도 아찔했지만 매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며 비행기들 다 멈추고 모든 자영업들 다 운영 정지당하고 말 그대로 체감은 대공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주가는 당연히 웅덩이를 만들어주고 있었으며 이때 미국 증시 어땠냐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증시가 멈춰버렸던 최악의 시기입니다. 너무 증시가 폭락해서 주식시장이 멈추는 시스템이 발동되었던 시기죠. 그런데 벌써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참 빠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더 올랐냐고요? 네, 지금 이미 깊은 웅덩이를 파주고 있음에도 5년 전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시기보다 무려 100%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제가 왜 트럼프 임기까지만 버텨내 보셔라, 최소 5년, 최소 7년만 버텨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좀 더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드리자면 어제 관세 쇼크로 인해 변동성 지수픽스는 무려 30위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40% 상승한 겁니다. 화면 속 보이는 데이터는 변동성 지수픽스의 하루 폭등률이 큰 상위 30위를 가지고 온 데이터입니다. 빅스 폭등률이 큰 30위라 하면 주식시장은 매우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을 시기겠죠? 자, 여기서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즉 확률은 반반 게임이 됩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는 대로 좀 더 멀리 바라보는 관점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를 바라본다? 1년 뒤부터는 사실상 거의 모두 수익 중이고 5년 뒤를 바라보면 30번 중 30번 모두 다 상승이 있었고 약 2배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미 웅덩이 그 어딘가이기 때문에 쌀 때 웅주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5년 뒤에는 최소 2배 수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레버리지 ETF가 아닌 S&P 500 기준입니다. 레버리지 ETF라면 당연히 리스크는 더 크겠지만 그 이상의 수익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5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뒤는 언제냐? 네, 2030년입니다. 2030년 자산을 최소 2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자산의 올바른 방법으로 시간만 활용하면 말이죠. 그래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고 귀에 잘 들어오지 않으실 겁니다. 왜? 지금은 극단적 공포 구간을 넘어선 공포지수 한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패닉 상황일 겁니다. 공포지수 한 자리. 이거 2022년에 있었나요? 코로나 때나 2022년에 나오는 숫자인데 이걸 올해 2025년에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고 너도 나도 계좌가 박살나고 있고 부자들과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까지 모두 계좌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이를 알면서도 어쩌라고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기자가 트럼프에게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라고 말하니까 그건 예상했던 일이야.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 경제는 결국 호황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자, 트럼프 정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둔화를 원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다녔는데요. 그 의도대로 결국 4% 밑으로 떨어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추고 있고 이렇게 경제 지표가 박살나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트럼프는 연준에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했지만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하고 있었고 데이터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를 지켜볼 거야? 그러면 데이터를 박살내야겠네. 금리 내릴 수밖에 없게 해줄게.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은 어느새 4회로 늘어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바뀌겠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밤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이 가능성은 점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후 연준의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제 우리는 경제지표와 물가지표, 트럼프 정부의 스탠스와 연준의 스탠스,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제 영상 하나만 챙겨보시면 제가 핵심만 딱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투자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냐면 트럼프 1기 때도 지금과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패턴이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트럼프 압박 통했나? 지표 악화 부담됐나? 매파 파월의 변심이라는 마치 지금 현재 기사 제목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지만 이때 트럼프는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외쳤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저 때나 지금이나 금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18년 11월 29일 그때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네, 기막히게 지금처럼 약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S&P 500은 마이너스 12% 하락해 있죠. 여기서 불안한 점이라면 이때도 바닥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번 반등 시도를 해주었지만 결국 마지막 개미들을 다 떨구는 큰 하락이 그 이후에 한 번 더 펼쳐졌었죠. 그렇다면 이때 바닥의 신호, 호재는? 네,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매파적인 스탠스에서 슬슬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한다 라는 스탠스 전환을 알리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른바 연준 푸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트럼프는 비슷했습니다. 이때 S&P 500 기준 마이너스 20%에서 반등해 주었죠.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의 방주를 고점에서 외쳤고 고점에서 리밸런싱을 외쳤으며 트럼프 2기 때 큰 웅덩이가 한 번은 올 것이다 라고 외쳤고 그 대비를 해놨습니다. 다만 참 웃긴 게 지금 댓글과는 완전히 다르게 S&P 500이 6,000포인트 위에 있을 땐 나스닥은 신이라며 미국 주식 우상향은 정해져 있다며 테슬라와 테슬라 레버리지,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XL을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게 서학개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리는 댓글들은 잃어버린 10년이 찾아온다, 존망, 현금이 없어요 라는 댓글들이 달리죠. 고점에서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가자를 외치는 대다수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매수하면 전고점만 회복해도 약 플러스 40% 수익을 볼 수 있음에도 매수를 못 누르는 대다수들입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쌀 때 매수하면 좋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실전에서는 인간의 심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는 극소수만 부자가 된다 라고 고점에서 지겹도록 말했었죠. 극소수인 워렌 버핏은 경제 불황은 오히려 기회다 라는 말을 남겼고, 워렌 버핏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전 세계의 대다수들이 시달렸던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1974년이라고 말했죠. 다시 말해 대다수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극소수들의 기회와 공존합니다. 즉 같은 상황 속 자본주의에서 극소수 부자와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을 나누는 것은 위기 때 어떤 행동을 하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라색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가 보이시죠?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름 구간에서는 소액 웅주 분할 매수만 진행하고 리밸런싱을 통해 노아의 방주,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찾아오면 대다수들과 다르게 기회를 잡는 것, 이것이 극소수 부자가 되는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저 화면 속 그래프는 기막히게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산책 이론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그리지만 주가는 크게 오르기도 하며 반대로 크게 떨어지기도 하죠. 자, 매일 제 영상 첫 화면 왼쪽 상단엔 가장 중요한 빨간색 글씨로 멘탈과 폭락 때 사용하기 위한 현금 비중을 꼭 따로 두셔라 라고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금이 없는 분들은 월급을 최대한 아껴서 다시 현금을 모으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이 미래 여러분 자산을 결정짓게 됩니다. 지금 내 선택이 앞으로 미래 여러분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몇 년 뒤 몇 억의 자산 차이로까지 나타납니다. 전 올해 10억의 금융자산을 만들고 5년 뒤에는 최소 30억 금융자산을 만들게 될 겁니다.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2030년에 꼭 제 계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십억으로 불어나 있는지 말이죠. 2021년 1억의 금융자산으로 올해 8억까지 불렸다가 잠시 6억으로 자산도 웅덩이를 봐주고 있습니다. 올해 기회를 잡으면 10억까지 불어나게 될 겁니다. 불과 4년 만에 말이죠. 저 역시 올해 제 소중한 돈을 정말 많이 웅주배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저와 함께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풍요롭게 살아야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